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는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입니다. 20분에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은호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으로 주재한 정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가 개의했고요. 원래는 오전 10시로 예정이 돼 있었지만 시간이 미뤄지면서 오늘 오후 2시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또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 검수완박의 의결 이유를 설명했고요. 오늘 의결에 따라서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뒤인 9일부터 시행이 되고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자, 정말 한동안 뜨거웠던 이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됐습니다. 과정과 결과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할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검수완박 잘 됐다. 또 문제 많다. 이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 개인적인 이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걸 네.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요. 일단 민주당의 절차상 민주당의 밀어붙이기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누구를 지키기 위한 방탄법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수사 엄청난 권한 아닙니까? 거기다 기소 엄청난 권한인데 그것을 두 권한을 분리하고 검찰 수사권을 제한한다. 큰 틀에서 보면은 나쁜 방향은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평가도 들은데 하지만은 역으로 보면은 그러면 권한이 커질 경찰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검찰 수사권이 축소됨으로써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축소되면은 나쁜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감옥 안 가고 판치는 세상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충분히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검수완박이 되면서 우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그럼 제대로 확보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요지는 뭐냐면은 인사권이다. 네. 인사권이 제대로 독립적으로 행사되지 않으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우리나라 검찰의 인사권은 평검사의 인사까지도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법무장관과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도 정부도 다음 정부에서 검찰의 예산권 독립은 이야기하면서 예. 인사권 독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야 모두 인사권 독립을 말하지 않은 것 자체가 대통령이 정부가 통제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의 중립성은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멀다. 네.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오후 국무회의 전에 오전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서 가결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의당 의원들이 지난번과는 달리 기권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전원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전원 기권했습니다. 재석 174명 중에 찬성이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이 됐는데요. 이 기권 7명 중에 6명이 정의당 전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명은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었고요. 배진규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이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라고 밝혔던 만큼 정의당이 기권을 한 겁니다. 정의당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을 문제 삼았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는 걸까요? 이의 신청 대상에서 고발인 제외하는 거 당초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이게 나중에 추가가 된 내용인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번에 통과된 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고소인이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경찰의 사건을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또
또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놨습니다. 하지만은 그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사례를 들면 어제 우리가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당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은 고발인인 바른미래당이 이의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여서 경찰 보안 수사해서 네. 뭐 지금 압수수색 진행이 됐다. 네. 그랬었죠. 이제 앞으로는 이런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거로 끝나는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경찰 그렇게 끝나는 결정으로.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정의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인데다가 이렇게 되면은 장애인이라든가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또 공익 고발, 또 신고 의무자들의 고발 등에 있어서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오늘 본회의에서 기권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은데 국회가 사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중수청을 꾸려가야 하는데 중수청장은 누가 임명하는지 또 중수청은 뭐 독립기관이 될지 어디 산하로 갈지 또 뭐 더 나아가서는 중수청장은 누가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뭐 방향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중수청 자체가 이제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 그 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보이콧 네.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만은 보이콧 선언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적 구성은 민주당이 7, 국민의힘이 5인가 그렇고 네. 비교섭단체 하나 일단 네. 민주당이 우위로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독립기구로 가느냐. 네. 이것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는 안을 보면은 황운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에 대해 관한 법률을 발의한 게 있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은 독립기구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수처가 독립기구듯이 독립기구로 돼 있는데 반면에 같은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제기한 특별수사청의 네. 설립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무부 장관 산하로 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사개특위가 구성이 돼서 논의되는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임명권자는 누구냐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립적인 기구를 가느냐 또 아니면은 거기에 검사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이런 것들도 앞으로 논의돼야 될 과제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논의 지켜봐야 되겠지만 쉽게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네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국회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면서 정의당 의원들이 기권을 했는데 관련 내용들은 잠시 뒤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직접 들어보는 순서 마련하겠습니다. 자, 청문회, 인사청문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데 김인철 후보자가 사퇴를 했습니다. 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이제 6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사흘 앞두고 오늘 오전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후보 지명 20일 만인데요. 김 후보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 면서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품위를 지키게 해달라 이런 네. 말도 남겼었죠. 사실 김 후보자는 그간 뭐 가족 모두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고 법인카드 부당 사용 또 연구비 부당 수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논문 짜깁기 의혹 그리고 제자의 논문 심사 횟수를 줄여주고 논문 심사를 술집 이런 곳에서 했다라는 네. 의혹까지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 원래는 좀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돌연 사퇴를 했어요. 어떤 게 좀 치명적이었다고 보시나요? 일단 어제 보도된 방석집 논문 네. 심사 의혹 이 부분이 아마 교육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치명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1999년 오래전 일이지만은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술집에서 네. 했다. 이거는 국민정서에서 좀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리고 근데 그때는 그런 교수들이 좀 있었다 그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는 일단 그뭐 적절한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예.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이런 예. 의구심을 들기에 충분합니다. 그것 말고도 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온 가족에 받았다, 아빠 찬스다, 아니면은 남편 찬스다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교수 그리고 교육 그 대학 총장 화려한 경력을 지닌 교육 전문가지만은 이렇게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한 사람이 공익을 대변할 수 있을까? 공익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인가라고 하는 의구심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선 기준이 그 능력 위주다. 이렇게 오랫동안 말해왔습니다. 적재적소에 능력을 갖춘 최고 실력을 갖춘 인사를 배치하겠다라는 그런 인선 기준을 밝혔는데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그 당선인이 말해온 공정과 상식에 과연 능력이 있다고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상식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국민 눈높이 많이 말을 하지만은 일반 사람 수준의 도덕성에 맞추면 되는 건데 네. 일반 사람들의 도덕성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비판 또 낙마 요구가 계속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뒤늦게나마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 내각에서 첫 낙마가 된 사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직 유은혜 장관이 문정부 임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가 임기예요. 그래서 교육수장이 공백이 될 우려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후속 인선 후보들이 벌써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죠? 일단 유은혜 장관 경우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새 정부 출범하면 곧바로 이제 물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이제 차관이 당분간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뭐 교육부 업무가 마비된다든가 하는 일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 후임이 누구냐 이거는 뭐 당초 교육부 장관 인선을 하면서 검증 대상에 오른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언론에 예. 이렇게 검증 대상에 오른 분들을 보니까 뭐 정철영 서울대 교수라든가 교과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교수 언론에서 이렇게 거명이 됐었고 또 이분들을 거명하는 것이 윤석열 캠프에서 또 활동을 해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론이 되는데 아마 이분들도 포함해서 아마 인수위에서 다시 검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 검증이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고 또 추천을 받고 하는 과정들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네. 보입니다. 이번 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인데요. 내일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연기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로 예정돼 있던 한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취소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다음 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민주당 측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번에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몰려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좀 피해서 청문회를 하고 네. 또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한 후보자에게 검수완박을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청문회 일정을 미룬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한 후보자와 검수완박 관련해서 논쟁을 벌일 자신감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연기 이유가 뭘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표면적으로 민주당은 청문회 연기는 증인 채택 문제 또 자료 제출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설명으로서 조금 부족한 느낌을 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부각되는 그런 판을 만들고 주고 싶지가 않다. 네. 이것이 속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인석 대표의 말 일리가 있습니다. 그 검수완박 국면에서 한동훈과 정면 승부할 자신이 없다. 뭐 정면 승부할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장을 만들어줄 필요까지를 못 느낀다는 거죠. 만약에 검수완박 문제가 전 국민이 보는 생중계로 보는 그 TV를 통해서 논쟁이 붙는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은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민주당한테 불리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판을 깔아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후보 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음 주 정도로 예상은 되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도 안 열릴 가능성도 그래요? 상당히 있습니다. 또 연기된다고요? 연기가 아니라 아예 무산될 날짜를 못 잡는다?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산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산되면은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10일부터는 대통령이 되니까 인사청문 보고서를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서 다시 채택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10일 이내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때까지 그 인사청문 열리지 않거나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곧바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는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윤석열 그 당선인도 서둘러서 이렇게 그 임명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청문회 자체도 안 열리고 그리고 또 그 이렇게 공중에 붕 뜨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돼 있는 민영배 의원이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 보이콧을 고려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보이콧이 될 수가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국민 앞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원천 봉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자, 어제 청문회가 진행됐는데 이 후보자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직 미처 소명되지 못한 의혹들이 많고 자료 제출 건이 미흡해서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내일 재논의할 예정이고요. 다른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채택이 됐고요. 박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 외통위에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굉장히 의미가 높은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됨으로써 김부겸 국무총리의 거치가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은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이 필요합니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은 일단 그럼 어떤 상황을 그릴 수 있냐면은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 동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경호 부총리 같은 이렇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된 국무위원들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임명이 되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물러나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정부조직법에 보면은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김부겸 총리가 없어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하면서 다른 그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람들의 임명 제청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안 열려도 바로 임명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인수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죠. 모두 101개, 110개죠. 110개요. 예, 그거 좀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정 비전, 국정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습니다. 그 아래에 6개의 국정 목표를 뒀고 그 아래에 또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했고요. 이를 더 구체화한 국정 과제 110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구성이 됐습니다. 6대 국정 목표는 정치행정, 경제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 지방시대를 더해서 미래성장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정 운영 원칙, 그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 제시했습니다. 여기 이제 여성가족
사법부 폐지가 빠지고 뭐 탈원전 폐지가 들어가고 뭐 이런 맞습니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